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19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1일 날 한겨레 신문이 어마어마한 보도를, 그것도 일면 톱 기사로 내보냈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알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라는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11일자 기사를 통해서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이 조사를 진행했던 관계자, 그리고 윤중천 씨 본인 등의 진술에 의해서 그 사실관계가 모두 부정되었습니다. 즉 요약하면 이 기사에서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한겨레 신문의 일면 톱 기사, 이 보도는 사실상 허위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도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상태이죠. 자, 문제는 이 한겨레 신문이 이에 대해서 지금 정정 보도를 했느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후속 보도를, 아주 지저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1일 날 이 보도 이후에 14일, 15일에 걸쳐서 약 3개, 4개의 후속 보도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 후속 보도를 보고 있으면 당초에 주장했던 내용은 온데간데 없고 검찰이 계속 말바꾸기를 한다라는 이 프레임으로 교묘히 바꿔서 굉장히 지저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 신문의 오보 사태, 이 사태를 조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의 이 최초 보도, 그리고 이어진 보도를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사실 확인이 부실한 취재 기사를 일면 머릿 기사로 내보낼 수 있는가? 그것도 모자라서 마치 윤중천으로부터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라는 이런 아주 단정적인 이런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달 수 있었을까? 참 굉장히 그 과정이 궁금해지고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가장 첫 번째 11일자로 보도한 이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 자, 이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자,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은 한 4-5개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과거 검찰과 경찰로부터 확보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그리고 압수한 명함, 그리고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래서 조사단은 윤중천 씨를 불러서 과거 윤석열 총장과의 친분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세 번째는 조사단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이 윤 씨의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이 진술도 윤 씨로부터 받아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이 기사의 주장입니다. 자, 네 번째는 조사단이 이런 내용을 전부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런 진술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를 검찰에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자, 이 5가지 사항이 이 기사의 핵심 주장 내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명함이나 다이어리, 전화번호 등에서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사단이 윤 씨를 불렀는데 알고 지낸다, 윤석열 씨랑 아는 사이다 라고 진술을 했었고, 이 진술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뿐만 아니라 윤 씨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접대를 받았다. 자, 네 번째는 이런 내용이 전부 이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 담겨 있다. 다섯 번째는 이것을 알고도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문제는 이 기사의 핵심 내용 모두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당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이 팀장은
네, 이 네 가지 모두, 이 네 가지, 다섯 가지 모두가 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디에도, 즉 윤중천이 소유하고 있던 뭐 대포폰을 포함해서 전화번호부 어디에도 윤석열이란 이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이어리에도 없었고 명함에도 윤석열 씨 명함 없었다. 그 다음 뭐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윤중천이 면담 보고서란 형식으로 글쎄 아는 것도 같고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뿐만 아니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 이것은 더더욱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자, 네 번째는 이런 내용을 전부 진술 보고서에 담았다. 이러이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진술 보고서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환섭 당시 이 검찰의 수사단을 맡았던 수사단장 여환섭 현재 이 지검장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중천 씨 본인도 네, 윤석열 알고 지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11일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기사의 핵심 내용 모두가 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자체는 현재로서는 허위 보도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한겨레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 보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를 뭔가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를 후속 보도를 통해서 내어놨느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일 그리고 15일 후속 기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하냐면 애초에 11일자 보도의 보도 취지는 다른 데 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자, 5일자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자, 제목이 저렇게 깁니다. 변명이 많으면 뭔가 제목도 글도 길어지죠. 자, 한겨레 제목 저렇습니다. 김학의 보고서 속의 임아무개 씨 윤석열 총장 관련 검찰 수사단에서 묻지 않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자, 이 기사에서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애초 한겨레의 보도 취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윤중천 씨를 상대로 한 과거사 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나왔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공식 최종 보고서에 담겨서 검찰 수사단에 넘겨졌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애초 보도의 취지가 윤석열 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고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이죠. 자, 이 설명 자체가 뭘 말해줍니까? 이 한겨레의 이 변명과도 같은 이러한 설명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윤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라는 보도는 허위구나 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현재 후속 보도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이 한겨레의 주장, 검찰이 뭔가 윤중천과 윤석열 사이에 뭔가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고 이 사건을 덮었다. 지금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사실이냐? 이것도 지금 한겨레의 보도는 완전히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겨레는 14일 그리고 15일에 걸쳐서 3개의 후속 보도를 내보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김학의 최종 보고서 윤중천 임땡땡 소개로 윤석열 알아 진술. 자, 두 번째는 제목이 저렇습니다. 윤중천 윤석열 어떻게 알게 됐는지 구체적 진술 담겨. 자, 이 한겨레가 뭔가 후속 보도를 통해서 제시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자,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성한 김학의 사건 최종 보고서에 윤중천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한겨레가 제시한 구체적 진술은 뭐냐 이겁니다. 총 1200쪽이 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최종 보고서에 이 윤 씨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진술이라는 게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딱 두 문장입니다. 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윤중천 씨가 이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인데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장은 임땡땡 소개로 알고 지냈는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땡땡이 검찰 인맥이 좋아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 자, 이 두 문장입니다. 지금 한겨레는 이 윤중천 씨의 진술, 이 두 문장을 가지고 봐라, 최종 보고서에 윤석열 이름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지금 딴소리 하고 있느냐,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이것은 덮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비하기 심한 보도입니다. 자, 윤중천 씨의 일방적인 진술이죠. 임땡땡 소개로 알고 지냈다. 그리고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임땡땡이 검찰 인맥이 좋아서 검사들을 많이 소개해 주었다. 자, 그렇다면 윤중천 씨의 이런 일방적인 진술, 그것도 나중에 가면은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등 뭔가 기억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윤중천 씨의 진술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뭔가 확실한 증거로 봐야 될까요? 자, 그러면 한겨레의 주장을 100% 인정을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된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윤석열과 윤중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한 것이 됩니까? 자,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은 윤중천의 8개의 핸드폰, 대포폰을 포함해서 다 뒤졌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부 다 뒤졌습니다. 다이어리 다 살펴봤습니다. 명함 다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를 덮은 것이 아니라 윤중천의 어떤 진술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뭔가 윤석열과 뭔가 이 사람이 관련이 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물증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지금 최종 보고서에 등장하고 있는 임아무개, 그러니까 윤 씨에게 윤 총장 뿐만 아니라 여러 검사들을 소개해 줬다라고 등장하는 이 임땡땡이라는 사람도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검사들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 더더구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임땡땡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한겨레가 취재를 해서 지금 보도를 했는데, 한겨레도 이 기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땡땡 씨는 당시에 윤 씨에게 검사들을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윤석열도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땡땡에 의해서도 이 윤중천 씨의 진술이 지금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본인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알고 지내지도 않았고 더더구나 별장에 온 적도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핵심적인 사안에서 모두 관련성이 다 부인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한겨레는 이것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이 윤중천 씨를 불러다가 또는 임땡땡 씨를 불러다가 조사를 할 때 당신 윤석열이라는 사람 압니까? 모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왜 질문을 하지 않았느냐? 수사를 덮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이 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 지저분한, 물고 늘어지겠죠, 이것은. 자, 이 한겨레 오보 사태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11일자로 최초 보도한 윤석열 별장 접대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확인도 없는 아주 부실한 취재가 나온 결과입니다. 자, 이후에 한겨레는 윤중천이 말한 이 두 문장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는 것, 이것이 이번 보도의 핵심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 또한 비하기 매우 심한 왜곡 보도다. 그래서 결국 이 사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의 진술 하나에 기대서 기자의 상상이 더해져서 덧붙여져서 윤석열
별장 접대, 그리고 검찰의 뭔가 수사 은폐, 사실 은폐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뉴스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한겨레 신문, 네, 빨리 정정 보도를 하든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죠. 기자도 뭔가 잘못된 취재를 통해서 또는 잘못된 취재원의 말만 믿고 오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임이, 허위임이 밝혀지면 빨리 바로 잡는 게 정도겠죠. 그러나 지금 한겨레 신문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정말 언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저분한 행태입니다. 빨리 바로 잡아지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